요즘 들어 식사 후에 유난히 졸음이 심해지거나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지는 않으셨나요? 물을 많이 마시는데도 입이 계속 마르고 예전보다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혹시 건강검진에서 혈당 수치가 조금 높다고 들었는데도 아직 약 먹을 정도는 아니니까 하고 그냥 넘기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이런 작은 신호들이 사실은 몸에서 보내는 중요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당뇨는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에 눈에 띄는 통증이 없다고 방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관리가 늦어지면 시력 저하, 신장 기능 문제, 발저림 같은 합병증으로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여러 연구에서도 혈당 관리가 잘 되지 않은 상태가 오래 지속될수록 노년기에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결과들이 반복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당뇨가 있는 분이라면 특히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병원이나 상담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만나 뵙다 보면 이런 말씀을 참 자주 듣습니다. 나는 많이 먹지도 않는데 왜 혈당이 안 내려가죠? 밥만 조금 줄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과일은 몸에 좋다길래 더 챙겨 먹었는데 오히려 수치가 올라갔어요. 이런 말씀 속에는 억울함과 답답함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열심히 관리한다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따라주지 않으니 의욕이 떨어지는 것도 당연합니다. 문제는 얼마나 먹느냐보다 무엇을 먹느냐에 숨어 있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점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습관처럼 먹어온 음식들 중에 당뇨 환자에게는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70대 초반의 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어르신은 평소 단 음식을 좋아하지도 않고 식사량도 많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는 흰죽이나 식빵 한 조각, 점심은 국수나 비빔밥, 저녁은 밥을 반 공기 정도만 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공복 혈당은 점점 올라가고 식사 후에는 기운이 쭉 빠져서 낮잠 없이는 하루를 버티기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본인은 나름대로 밥도 줄이고 고기도 적게 먹고 과일로 간식을 대신했는데 왜 더 안 좋아지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셨죠. 알고 보니 문제는 당뇨에 좋지 않은 음식을 너무 일상적으로 드시고 있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선택했다고 믿었던 음식들이 오히려 혈당을 계속 자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당뇨 환자의 혈당을 가장 빠르게 흔드는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설탕 때문만은 아닙니다. 혈당은 마치 수도꼭지와 같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나와야 하는데 어떤 음식들은 이 수도꼭지를 한 번에 확 열어버립니다. 흰쌀밥, 밀가루 음식, 달콤한 과일 주스, 달게 조리된 반찬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입에 들어오자마자 빠르게 당으로 바뀌어 혈액 속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몸에서는 이를 처리하기 위해 인슐린이라는 조절 호르몬을 급하게 많이 써야 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조절 기능이 점점 느려지고 약해진다는 점입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이 갑자기 많은 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최근 통계에서도 60대 이후 당뇨 환자의 상당수가 음식 선택 실수로 인해 혈당 변동폭이 커진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음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흰쌀밥과 흰죽입니다.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대신 혈당을 너무 빠르게 올립니다. 두 번째는 국수, 빵, 떡 같은 밀가루와 쌀가루 음식입니다. 양이 적어 보여도 혈당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세 번째는 과일 주스와 말린 과일입니다. 건강식처럼 느껴지지만 당이 농축되어 있어 위험합니다. 네 번째는 달콤하게 양념된 반찬과 조림류입니다. 간장, 설탕, 물엿이 들어간 음식은 생각보다 혈당에 큰 영향을 줍니다. 다섯 번째는 단맛이 나는 음료와 믹스커피입니다. 하루 한두 잔쯤은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것이 쌓이면 혈당 관리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 다행인 점은 해결 방법이 아주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을 더 늘리기 전에 수술이나 큰 치료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식탁에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만드는 음식으로 선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통곡물밥, 채소가 충분히 들어간 식사, 단맛이 강하지 않은 자연. 식재료들은 혈당이 급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는 여러 연구에서도 확인된 내용입니다.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추면 인슐린 부담이 줄고 그 결과 식후 피로감과 졸림이 완화됩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밥은 흰쌀 대신 현미나 잡곡을 섞되 처음부터 많이 바꾸지 말고 조금씩 늘리십시오. 국수나 빵은 특별한 날에만 소량으로 드시고 평소 식사는 밥과 반찬 위주로 유지합니다. 과일은 갈아서 마시지 말고 한 번에 한 주먹 정도만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찬은 달게 조리된 것보다 구이나 무침을 선택하십시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혈당은 올라갑니다. 천천히 나눠서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분들도 있습니다. 이미 당뇨약이나 인슐린을 사용 중인 분, 신장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식단 변경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개인마다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하기보다는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어르신은 식사 내용을 조금씩 바꾸고 나서 큰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식후 졸음이 줄었고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몸을 다시 관리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혈당 수치뿐 아니라 기분과 일상 활력까지 달라졌다고 하셨죠. 여기에 가볍게 걷기, 규칙적인 수면, 스트레칭 같은 생활 습관을 더하면 효과는 더 좋아집니다. 식후 10분만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식사부터 하나씩 천천히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의 편안한 밤과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